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맨유가 최하위 사우스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그 3, 4위 경쟁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게 됐는데요. 현재 그 프리미어리그 3, 4위 판도를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가 올드트래포드 홈에서 열린 사우스햄튼하고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맨유는 지난 그 리버풀 원정에서 0대7 대패를 당한 데 이어서 이번 사우스햄튼한테도 0대0 무승부에 그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은 최근 2경기 연속 무승 포함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로 주춤한 상태인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무승부가 최하위 사우스햄튼 상대로 그것도 무려 올드트래포드 홈에서 득점 없이 비겼다는 데에 있는 건데요. 맨유는 이 경기 이전까지 공식 대회 홈 16경기 연속 멀티골 포함해가지고 19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었어요. 16경기에서 43골을 넣으면서 경기당 2.7골을 넣었었고 19경기에서 49골을 넣으면서 경기당 2.6골을 넣고 있었던 맨유였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맨유는 33분경에 카세미루가 상대 선수 발목에 태클을 들어가면서 발을 들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친 플레이로 퇴장을 당하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는 카세미루의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퇴장으로요. 이게 그 첫 퇴장일 때는 3경기 징계인 건데요. 두 번째 퇴장을 당할 경우에는 4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주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맨유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세미루의 징계 소식을 전했는데요. 잉글랜드 자국 대회 4경기에 결장할 예정이다라고 올렸습니다. 이거는 맨유 쪽에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항소하다가 만약에 이게 번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기간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퇴장감이었다라고 맨유 쪽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카세미루는 당장 주말에 있을 풀럼하고의 FA컵 올드트래포드 홈 경기에 결장할 예정이고요. 그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뉴캐슬 원정, 브렌트포드 홈, 에버턴 홈 경기에 연달아서 결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있는 베티스하고의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원정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 잉글랜드 자국 대회만 적용되는 징계이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그 카세미루에 대해서는 이전부터도 위험 신호가 조금 보이긴 했어요. 최근 들어서 유난히 지친 기색을 보였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맨유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인 폴 스콜스가 지난 목요일에 카세미루는 쉴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3일 뒤인 사우스햄튼하고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거죠. 카세미루는 이와 함께 그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 중에 2경기에서 다이렉트 레드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팰리스전에 퇴장을 당해서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었고요. 리버풀전에 프리미어리그 복귀 경기를 치렀는데 0대7 치욕적인 대패를 당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곧바로 사우스햄튼전에 또다시 다이렉트 퇴장인 건데요. 카세미루가 이제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다이렉트 퇴장은 없었어요. 하지만은 최근 3경기에서 2번이나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다는 거는 카세미루가 지쳤다는 거를 방증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맨유는 신성인 가르나초마저 부상을 당했는데요. 가르나초가 77분경에 교체 투입됐는데 13분 뛰고 90분경에 프레드로 교체 아웃됐는데 그 드리블을 치고 가는 과정에서 사우스햄튼 오른쪽 풀백인 카일 워커 피터스의 가이차기 형태의 태클에 발목이 뒤틀리면서 이제 부상을 당한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이제 그 가르나초가 목발을 짚은 상태에서 깁스까지 하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돼가지고 이거 시즌 아웃 부상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테나흐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가르나초의 부상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정밀 진단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맨유가 이렇게 그 카세미루가 지친 기색을 보이고 또 이제 가르나초의 부상 등 악재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죽음의 일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유는 현재 그 4개 대회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 이후로 계속 주중주말 경기들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치러왔어요.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팀이 맨유거든요. 이러면서 그 뉴캐슬을 꺾고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고 유로파 리그는 16강전에 올라간 상태고 또 이제 베티스하고의 홈경기에서 4대2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8강 진출이 유력하고 또 이제 FA컵도 8강전을 치를 예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베테랑인 카세미로가 지친 기색을 보이는 거고, 또 이제 부상자들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맨유의 경기가 끝나고 곧바로 치러진 뉴캐슬과 울버햄튼의 경기에서 뉴캐슬이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3, 4위 경쟁에 한층 더 불을 지폈는데요. 뉴캐슬은 이 경기 이전까지 3연패 포함해가지고 5경기 2무 3패의 부진에 빠졌는데 마침내 그 슬럼프 탈출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27라운드에 3, 4위 경쟁을 놓고 희비가 엇갈린 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당장 그 6위 리버풀은 강등권에 위치한 본머스 원정에서 0대1로 패했고요. 이제 9위 브렌트포드는 역시 그 잔류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에버턴 원정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7위 브라이턴은 역시나 또 잔류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리즈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고요. 그리고 이제 그 8위 풀럼은 1위 아스널하고의 홈경기에서 0대3 대패를 당했고요. 3위 맨유는 최하위 사우스햄튼하고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고요. 반면에 이제 그 10위 첼시는 레스터 시티 원정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 3연승을 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골, 두 골, 세 골로 연달아서 그 득점을 한 골씩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토트넘은 그 잔류놓고 경쟁하고 있는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3연패 부진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뉴캐슬도 울버햄튼하고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3연패 부진에서 탈출했고요. 이와 함께 그 3위 맨유부터 10위 첼시까지의 승점 차는 13점, 그리고 4위 토트넘부터 10위 첼시까지의 승점 차는 11점인데요. 다만 그 토트넘은 27경기를 치렀고요. 반면에 5위 뉴캐슬이 2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 44점, 즉 그 2경기를 모두 승리한다면은 토트넘보다 승점이 앞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브라이턴 같은 경우도 토트넘보다 3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 39점이거든요. 그러면 그 3경기를 모두 승리한다면은 토트넘과 승점 동률인데요. 골득시에서 브라이턴이 플러스 14로 토트넘 플러스 12에 앞서 있거든요. 3경기 모두 다 승리한다면은 최소 골득실이 플러스 1씩이 더 추가가 최소고 되는 거거든요. 최소 플러스 3점에서 그 이상이 된다는 거니까 토트넘에게 골득실에서 앞서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브라이턴도 토트넘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뭐 풀럼은 똑같은 경기 수니까 논외로 치더라도요. 브렌트포드도 2경기를 토트넘보다 덜 치렀고요. 첼시도 토트넘보다 1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첼시도 아직까지는 4위 경쟁을 포기하기 이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3, 4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팀들의 향후 일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 3위 맨유는 베티스하고의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원정 경기를 칠 예정이고요. 곧바로 이제 풀럼하고의 FA컵 8강 홈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원정 홈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전부 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뉴캐슬 원정, 브렌트포드 홈, 에버턴 홈, 노팅엄 원정, 첼시 홈, 토트넘 원정, 빌라 홈, 웨스트햄 원정, 울버햄튼 홈, 본머스 원정, 그리고 풀럼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턴하고의 원정 경기가 연기된 상태인 거고요. 이번엔 4위 토트넘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우스햄튼 원정, 에버턴 원정, 브라이턴 홈, 본머스 홈, 뉴캐슬 원정, 맨유 홈, 리버풀 원정, 팰리스 홈, 빌라 원정, 브렌트포드 홈, 리즈 원정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특히 그 브라이턴부터 리버풀까지 이어지는 5연전이 죽음의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5위 뉴캐슬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노팅엄 원정, 맨유 홈, 웨스트햄 원정, 브렌트포드 원정, 빌라 원정, 토트넘 홈, 에버턴 원정, 사우스햄튼 홈, 아스널 홈, 리즈 원정, 레스터 홈, 첼시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하고의 홈 경기가 연기된 상태인 거고요. 이번엔 그 6위 리버풀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원정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 원정, 첼시 원정, 아스널 홈, 리즈 원정, 노팅엄 홈, 웨스트햄 원정, 토트넘 홈, 브렌트포드 홈, 레스터 원정, 빌라 홈, 사우스햄튼 원정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풀럼하고의 홈 경기가 연기된 상태인데요.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원정부터 아스널하고의 홈 경기까지가 죽음의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홈 경기에서 2대5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기는 조금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맨시티 원정, 첼시 원정, 아스널 홈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3연전을 조금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 7위 브라이턴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팰리스 홈, 그림스비아의 FA컵
8강 홈, 브렌트포드 홈, 본머스 원정, 토트넘 원정, 첼시 원정, 맨시티 홈, 노팅엄 원정, 울버햄튼 원정, 에버턴 홈, 아스널 원정, 사우스햄튼 홈, 빌라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토트넘 원정과 첼시 원정, 맨시티 홈이 이어지는 죽음의 3연전이 브라이턴한테는 가장 까다로운 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기된 경기가 2경기가 있거든요. 뉴캐슬 원정과 맨유 홈입니다. 즉 연기된 2경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그 플럼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그 맨유하고 FA컵 8강 원정 경기를 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머스 원정, 웨스트햄 홈, 에버턴 원정, 리즈 홈, 빌라 원정, 맨시티 홈, 레스터 홈, 사우스햄튼 원정, 팰리스 홈, 맨유 원정. 그리고 이제 연기된 경기가 리버풀 원정이거든요. 연기된 경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9위 브렌트포드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 원정, 레스터 홈, 브라이턴 원정, 맨유 원정, 뉴캐슬 홈, 울버햄튼 원정, 빌라 홈, 첼시 원정, 노팅엄 홈, 리버풀 원정, 웨스트햄 홈, 토트넘 원정, 맨시티 홈. 일단 그 브라이턴 원정, 맨유 원정, 뉴캐슬 홈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3연전이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2경기가 토트넘 원정과 맨시티 홈이거든요. 이 2경기 이전까지는 3, 4위 경쟁에 들어서야 한다는 거죠. 계속. 안 그러면은 마지막 2경기가 힘드니까 사실상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10위 첼시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턴 홈, 빌라 홈, 리버풀 홈, 울버햄튼 원정, 브라이턴 홈, 맨유 원정, 브렌트포드 홈, 아스날 원정, 본머스 원정, 노팅엄 홈, 맨시티 원정, 뉴캐슬 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남은 팀들의 면면이 좀 까다로워요. 리버풀, 브라이턴, 맨유, 브렌트포드, 아스널, 맨시티, 뉴캐슬 이렇게 있거든요. 다만 홈 경기가 많다라는 건 조금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3,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팀들의 이 팀들이 전승을 거둘 경우 올릴 수 있는 최대 승점과 또 이제 상대 팀들의 평균 순위 그리고 남은 경기 수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 3위 맨유는 전승을 거둔다면은 최대 승점은 86점입니다. 즉 자력으로 3위가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상대 팀들의 평균 순위는 10.9위. 뭐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맨유는 경기 수예요. 일단 만약에 뭐 FA컵 8강전과 유로파리그 16강에서 탈락하더라도 14경기를 남겨놓고 있고요. 최소가요. 그리고 FA컵과 유로파리그에서 결승까지 간다면은 최대 경기 수가 21경기까지 늘어나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시즌 마지막까지도 주중 주말 경기를 계속 치러야 돼요. 말 그대로 죽음의 일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또 이제 유로파리그 16강전 1차전에 베티스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사실상 8강 진출은 거의 유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즉 선수들을 얼마나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을 보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상 방지 같은 것들 말이죠. 이번엔 그 4위 토트넘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대 승점은 81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상대팀 평균 순위는 11.4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요. 두 번째로 상대팀들의 평균 순위가 낮다. 즉 토트넘 입장에선 상대하기 편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잔여 경기 수도 11경기로 가장 적습니다. 즉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토트넘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그 5위 뉴캐슬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대 승점은 83점. 즉 4위 토트넘보다도 2점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대팀 평균 순위도 11.2위로 토트넘과 비슷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잔여 경기 수는 13경기. 즉 토트넘보다는 2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 거죠. 이번에 6위 리버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승점은 78점. 즉 이 최대 승점으로는 뉴캐슬과 브라이턴보다도 밀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팀의 평균 순위는 10.3위.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한 중간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리버풀이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16강전에서 탈락한다면은 최소 경기 수는 13경기입니다. 뉴캐슬하고 동의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안필드 홈에서 2대5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13경기 치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지만 혹시라도 기적을 써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8강에 올라가서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가게 된다면은 최대 경기 수는 18경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위 브라이턴은 최대 승점은 81점. 토트넘과 동일한데 골득시에서는 앞서죠. 문제는 이제 상대팀의 평균 순위가 9.82로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재 그 FA컵 8강전까지 치르면은 최소 경기가 15경기예요. 이게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2경기나 미뤄졌기 때문에 경기 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아요. 브라이턴은 최소 경기 수만
경기만 놓고 보면은 지금 3, 4위 경쟁을 하는 팀들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거기다가 FA컵 8강 상대도 4부 리그 팀인 그림스비예요. 그림스비가 현재 그 FA컵에서 하브리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긴 하지만요, 객관적인 전력에선 밀려나거든요. 즉 FA컵에서도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17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즉 경기 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파리 플럼 같은 경우는 최대 승점이 72점. 왜냐면 남은 경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럼은 사실상 4위 이내에 들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팀의 평균 순위는 12.62로 3, 4위 경쟁하는 팀들 중에서는 가장 좋아요. 상대팀들의 평균 순위는 가장 낮으니까 상대하기는 조금 까다롭진 않은데 승점 자체가 너무 낮다. 남은 경기가 11경기밖에 안 된다. 프리미어 리그는.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 경기 수는 FA컵 8강 이제 맨유전까지 치르게 되면은 12경기인 거고요. 최대 경기 수는 14경기까지 FA컵 결승까지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아마도 8강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위 브렌트포드는 최대 승점은 77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아직 3, 4위 경쟁을 포기하기는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그 상대팀들의 평균 순위가 9.82로 두 번째로 높은 편에 속해요. 즉 까다로운 팀들을 상대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잔여 경기 수는 13경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0위 첼시는 최대 승점도 73점으로 플럼 다음으로 낮고요. 거기다가 상대팀들의 평균 순위는 8.72로 3, 4위 경쟁팀들 중에서는 가장 높아요. 즉 까다로운 팀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첼시와 플럼은 사실상 3, 4위 경쟁이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현재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라갔잖아요. 즉 최소 경기도 14경기, 프리미어리그 12경기와 챔피언스리그 8강 2경기 하면은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최대 경기 수는 17경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프리미어리그가 단순히 3, 4위 경쟁만 치열한 게 아니고요. 우승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아스날과 맨시티의 승점 차가 5점인데요. 양 팀의 맞대결이 아직 남겨놓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맨시티가 골득실에서 앞서기 때문에 아스널하고의 맞대결에서 맨시티가 승리한다면은 승점 2점 경쟁이 되게 되는 거죠. 잔류 전쟁도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요. 12위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점 27점, 그리고 최하위 사우스햄튼이 승점 22점, 5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우스햄튼이 한 경기만 승리해도 잔류권은 올라서게 돼요.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자금력이 풍족해지면서 승격 팀들도 영입을 마구하고, 노팅엄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하위권 팀들도 영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위권 팀들도 승점을 잘 쌓으면서 이렇게 치열한 양상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이 뉴캐슬전에 1대2로 패하면서 강등 경쟁에서 벗어나는데 실패를 했는데요. 그나마 이제 울버햄튼의 위안거리라 면은 68분경에 교체 출전해서 부상 복귀전을 치른 황희찬 선수가 교체 투입된 시 1분 만에 그 골문앞 혼전 상황에서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기분 좋은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는 겁니다. 황희찬 선수의 골 덕에 1대1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어요. 하지만 79분경에 알미론한테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승점 1점을 올릴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였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이 경기 골로, 그것도 이제 골 넣은 시간이 70분이었는데요. 황희찬 선수 개인 통산 70호골 넣었습니다. 그 프로 통산 261경기에 출전해서 70골 47도움을 기록 중인 황희찬 선수입니다. 뭔가 70, 70을 맞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울버햄튼은 당장 그 잔류를 놓고 경쟁하는 리즈하고의 홈경기를 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또다시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을 떠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첼시, 브렌트포드전을 연달아서 치르고, 이 팀들은 3, 4위 경쟁하는 팀들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시 잔류 놓고 경쟁하고 있는 레스터 원정과 팰리스 홈경기를 연달아서 치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3,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브라이턴 원정을 치르고, 그 11위인 에스턴 빌라하고의 홈경기, 그 3,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맨유 원정, 그리고 또 이제 잔류 놓고 경쟁하고 있는 에버턴하고의 홈경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은 현재 1위 팀인 아스널과의 원정입니다. 남은 일정들 중에서 무려 5경기가 잔류를 놓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팀들하고의 맞대결이에요. 즉 이 경기들은 승점 6점 경기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이 경기들은 사실상 그 승점 6점짜리 경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이렇듯 현재 그 프리미어리그는 우승 경쟁도 치열하고 3, 4위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또 잔류 전쟁까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순위 경쟁들이 프리미어리그 마지막을 즐기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